오늘은 저희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초대해서 이런 문제들 물어보려고 하고,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 나올 계획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고 또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여권에서 시끄러웠을 때 그때 마음고생 좀 하셨죠? 일단 이제 당과 청와대가 상당히 좀 잘 소통되지 아니하고 또 네.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때는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예. 정무특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좀 해결하라고 그때 임명하셨던 것 아닙니까? 좀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때? 드러나지 않게 역할을 했지만 네. 워낙에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는 지금 잘 지내시나요? 예, 뭐 지역구 돌보면서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국정원 문제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디가우징, 자기장으로 해서 완전히 지우지 않고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디가우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복구돼서 다 그러면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에 사용한 뭐 RCS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네, 네. 흔적이 전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복구하면 어떤 대상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한 것인지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과연 불법 행위인가 아니면 합법적인 국정원 본연의 업무 수행인가가 금방 판독이 되겠죠. 네. 특히 로그 기록만 찾아내면 예. 상대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반국가 단체의 그 요원이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나 네, 네. 그래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또는 기타 국내 법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포괄적 그 승인을 받아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래 그 정쟁으로 끌고 갈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야권에서는 그걸 다 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때는 또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벌써 그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뭐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상태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안철수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예.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어떤 방호벽 문제에서는 국내 1인자이신데 그분이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뭐가 그리 걱정입니까? 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 예, 직접 보셔야 이 문제가 되지.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내 눈앞으로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국가 안보에 아주 천병에 있는 국가정보원은 모든 것이 그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네, 네. 본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에 사보임해서라도 들어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정원에 가서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하고 네, 본인이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될 텐데 지금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자꾸 예. 새로운 의혹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디지털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현장 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 자료를 잘 제대로 챙겨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게 야당 입장이거든요. 그건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시죠. 흔적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발자국이 다 남아있단 말이죠, 컴퓨터에. 네, 네. 그러면 그 발자국을 확인해보고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보면 상대가 누군지 금방 나올 텐데 네. 그것을 이제 계속 문제 제기만 하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어떤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그런 국정원 주장에 대해서 너희들 과거에도 이런 불법 행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도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자료나 내놔라, 공개해라 이러는데 사실 국정원 자료는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혹이 전혀 없다면 자료를 공개해서 그걸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국정원에서 이번에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스템을 통해서 상대 그 대상자의
파일을 듣거나 또는 취득하려고 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거의 전원이 반국가 행위를 하는 우리와의 적대적인 어떤 그런 분 또는 뭐 북한의 공작원 예.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면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 혐의 대상으로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던 상대를 밝혀주는 것인데 그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더 나가서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를 한다는 전제 아래 네,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 사실은 이 어떤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양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전부 다 해서 북한 공작원 요령성에 있는 북한 공작원 김 누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밝혀서 그것을 우리가 폭로하는 것이 이 나라 안보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국정원법으로도 그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한철수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SK 국정원이 코드를 심어놓은 그 로그 기록 IP 중에 SKT 휴대전화 3개가 있으니까 그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사용자가 어디에서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 통신회사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북한 공작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 어떤 정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테러를 감행할 의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또는 중요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법적인 국정원의 업무 수행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면 상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마티즈 승용차의 그 번호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잠시 뒤에 아마 한 5분쯤 뒤에 경찰이 분석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그때 현장 잠깐 가서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현안보다 더 오래갈 지금 국정의 현안이자 또 전국의 현안은 노동개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고위당정청 협의가 노동개혁 결의대회 같은 그 분위기였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제일 그 지금 첨예한 쟁점이 임금 피크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 홍상희 기자 리포트로 설명을 들었는데 야당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정규직 그리고 지금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들 그분들 희생을 강요해서 청년 일자리를 해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거기서 줄어든 것이 청년 일자리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야당의 그런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 상당수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야기해왔냐 하면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또는 이 노동구조가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네. 아들 세대에 직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이제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지금은 사실 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노년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임금 수준은 좀 낮춰가든가 예. 하면서 그 여력을 청년을 고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더 이상 그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하는 그 노동계 또는 어떤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지금 주장인데 네. 야당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오시다가 이제 이런 개혁 문제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주장을 철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연결고리 보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서 임금은 깎았는데 그걸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서 청년들을 고용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왜 기업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예. 아니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자는 것이고 기업은 어쨌든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게 되고 예. 시장이 좋아지면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사업 규모를 늘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장 규모를 키워서 자연스럽게 고용도 늘리고 성장도 촉진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네. 모든 것을 그러면 만약에
정 그렇게 야당이 주장한다면 그것도 또 법으로 만들자는 뜻이냐. 네. 그런 이 시장 경제는 법으로만 강제해서 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를 자, 의원님, 만들자는 것이죠. 지금 경찰 그 마티즈 번호판 잠깐 현장 시작돼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변사자 차량 진위 논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7월 22일 일부 언론 보도에서 국정원 직원이 운행했던 차량과 변사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동영상 분석, 유사 상황에서의 재현 실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번호판 색이 실제 색과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영상에 촬영된 차량과 변사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부 언론사에서 제시된 변사자의 차량을 캡처한 사진은 모 방송사에서 보도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이며, 아울러 해당 보도 영상은 영상의 촬영 각도,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차량의 녹화 시간, 통과 소요 시간 및 주변 지형 지물을 감안할 때 변사자가 7월 18일 06시 18분에 변사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통과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 1위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사설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발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경찰청은 저화소 카메라의 경우 빛의 간섭, 촬영 각도 등에 따라 깨짐 현상 등이 발생해 실제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보일 수 있으며,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피사체와 촬영 카메라의 거리, 각도가 달라지므로 번호판의 가로 및 세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해당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캡처된 사진에 나타난 변사자 차량의 번호판 색상이나 차체의 비율이 실제 변사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과 다른 점이 있다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시된 사진은 41만 화소의 저화질 카메라로 이동 중인 차량의 모습을 촬영한 후 촬영된 영상 가운데 특정 장면을 정지시켜 캡처한 뒤 이를 확대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번호판 색상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 해당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영상 전체를 초당 30프레임으로 나누어 보면 진행 방향으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해당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의 색상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빛의 간섭이라고 하며, 이는 피사체가 과도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진상 차체의 비율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도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촬영 카메라와의 거리 및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재현은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사체인 번호판이 동일한 CCTV 카메라에 촬영되는 모습을 재현해보니 동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녹색 정복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차량 부착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 영상 자료의 화질 개선 및 보정 작업을 통해 루프 전면 중앙 검정 계열 안테나, 루프 바 및 선바이저 은색, 번호판역 검정 계열 범퍼 보호 가드, 번호판이 은색 엠블럼 등에서 해당 동영상에 촬영된 차량의 모습과 실제 차량 상호 간의 유사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나 전문가 의견, 재현 결과, 차량의 특징점 분석 결과 및 변사자의 최종 행적,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캡처 사진상의 차량이 변사자의 차량이 아니라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 전문가라는 게 어떤 전문가인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연구사가 있습니다. 연구사가 있고, 그리고 민간 단체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별도로 연락처하고 그런 부분을 성함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의 신원을 밝혀주신다는 예. 거예요? 그럼 지금 밝혀.
전화 인터뷰까지 협조를 구해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따가 그렇게 따로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경찰의 분석 결과는 카메라가 저화소일 때는 각도 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색으로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차의 번호판도 녹색인데 흰색으로 찍혔다라는 지금 분석 결과 브리핑이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번호판을 교체했다든가 또는 뭐 CCTV를 조작했다든가 차량을 바꿔치기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사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정을 하고 그것을 책임 있는 그 공당의 또 아주 중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은 저거는 전혀 사실이 아닐 텐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제 정치인들이 제발 이런 어떤 국가적으로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 제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이 부분 포함해서 야당의 반론은 내일 들어볼 계획입니다. 노동개혁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임금 피크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임금 피크제가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대기업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50세 전후면은 명퇴를 한다. 지금 그것도 고용 안정이 안 되는데 여기에 임금 피크제라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금 피크제를 하면 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거나 또는 노후에까지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임금 피크제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제일 큰 쟁점이 쉬운 해고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해고, 징계해고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건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일반 해고를 도입해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유연성 확보해서 이걸 청년 일자리로 가자. 이것도 똑같은 반론이 그렇게 해서 그게 청년 일자리로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오히려 고용 안정만 떨어지고 뭐 근로자들만 쉽게 잘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 고용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직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류거든요. 아마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노동권에 대해서 보호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일 텐데요. 네. 이러한 어떤 과한 보호 수준 때문에 결국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한번 근로자를 채용해 놓으면 이것을 어떤 사업 환경이 변화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어떤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꺼려하면서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해고가 늘어나도 남는 자리들이 또 결국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쨌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도 신분 불안이 많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는 게 일선에서의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능력이 떨어지거나 능률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서 조금 고용을 유연하게 해준다면 정규직 채용을 훨씬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 전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이 좀 짧아진 것 양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내 휴가지 하나씩 추천받고 있거든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짧게 10초만 해주십시오. 우리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 주황산과 또 주산지, 달기약수터 좋은 여름 휴양지가 있으니 우리 경북 청송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청송의 주황산과 달기약수터, 주산지, 백석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라고 하신 것은 거기가 지역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